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자,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자, 월요일도 지나고 화요일도 가고, 자, 점점 8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과 함께 이도이도 갔으면 좋겠네요. 자, 볼게요. 자, 8월 27일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극성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할 거 해야죠. 매일 헌법 8월 27일 가봅시다. 자, 8월 27일 24년도 경찰 간부 문제 선거제도. 말만 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가요? 선거제도? 한번 봐야죠. 일단은 볼게요. 선거제도. 자, 선거제도입니다. 자, 선거제도요. 24조 헌법에 있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받침이 돼야죠. 제도가 따라와줘야죠.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은 원래 있었고 제도가 따라오면서 선거권을 조금 더 실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선거제도를 법률로서 실현을 해야 되는, 또는 형성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23조 1항의 법률로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 법률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이럴 때 이 법률 형성, 실현, 이럴 때 이 법률이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은 제발 좀 입법자가 자율적으로 건들지 마라. 입법부의 자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헌법적 보장을 해준 게 바로 제도 보장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헌법적 제도 보장, 그게 바로 선거제도 하나.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해서 67조 1항의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1조 1항의 국회의원 선거, 요거 하는데, 요거 두 개 하는데, 이거 입법부가 빨리 형성해서 보장해줘야죠. 그래서 헌법적 보장 뭐라고 써냐면 요 두 개: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 그 다음에 비밀선거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선거원칙이라고 되는데, 이 자유선거원칙은 판례는 인정하지만 이건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당연히 인정한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유니까. 찍는 것도 자유, 찍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왜? 내가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보통선거원칙은 이 5가지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연령이죠. 연령 기준, 요거 너무 높게, 너무 낮게, 그 보통선거원칙에 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 또 주소, 심지어는 거주요건도 외울 때가 있죠. 대통령은 40세, 연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주요건도 있어요. 5년 국내 거주요건, 지방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주소, 지방선거는 60일 현재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거주요건, 그런 게 너무, 거주요건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도 보통선거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타금, 과도한 기타금, 그러면 이제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거잖아. 이럴 때 나오는 거고, 또 범죄. 자, 일반적으로 선거범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 범죄, 그 다음에 국회법은 피선거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범죄인데 선거권, 피선거권. 그래서 선거권 없다라고 할 적에는 여기에 보면 선거범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국회, 국민투표법. 이 피선거권에서는 피선거권 없다 그러면 여기 국회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예전에 그랬다고요.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거권이 없다, 반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 범죄 저질렀을 때 선거권이 없다? 그게 위헌이었죠. 왜? 이 형량에 관계없이 그냥 금고 이상의 현재 교도소의 수용직이라면 무조건 선거권 없다. 심지어 집행유예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금고 이상 무조건 없다. 그거 헌법불합치.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 위헌. 그래서 헌법불합치 받은 금고 이상은 지금 현재 1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이것도 3년으로 나오면 또 틀린 지분이야. 마지막이 이제 범죄 끝나고 나면 마지막이 공직선거법 53조예요. 공선법. 자, 53점 뭐냐면 현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출마를 하겠대. 그러면서 딱 2가지. 현직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그럴 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 출마할 때, 그럴 때는 30일 이전 사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겹치거나 동일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그럴 때는 옛날에 임기 중엔 출마 금지 위헌, 그다음 180일 이전에 사퇴하고 나가라, 또 위헌, 헌법불합치지만 지금 현재는 120일 전에 사퇴하시면 합헌. 하지만 겹치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겹치지 않는 지역에, 겹치는 지역이 아니라 겹치지 않는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원칙 90일 전 사퇴. 이 5가지는 무조건 보통선거원칙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기타금 중 과도한 기타금일 때요.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내. 그게 아니라 누구는 내는데 얼마, 누구는 내는데 얼마, 이랬을 때 그거는 평등선거원칙 문제예요. 그래서 평등선거원칙은 선거권, 피선거권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선거권에서는 1인
1표제 이거 위헌 결정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헌법프라치인데 1인 지금 2표제로 바뀌었죠. 왜? 아니 지역구 선거도 할 때 인물 선거도 할 때 인물 찍어야 되고 정당 선거할 때 비례대표 선거할 때 그것도 직접 찍어야 되는데 정당 선거에 관한 방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헌법프라치 뭐 요럴 때 뭐가 나온다? 정당에 투표를 안 했는데 지역구에 투표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간다. 직접 선거칙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반했다. 피선거권 이건 뭐예요? 선거구 획정. 이거는 결론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예요. 비례대표 말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원 마찬가지예요. 지역구예요. 이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33.333%,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대 2고 여기는 1대 3. 네 들면 반하지 않는데 너 벗어나면 초과하면 그거 전체 선거구 위원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죠. 그럴 때 이 선거구 구역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때는 인구 비례를 1차적 요소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뭘 한다? 2차적으로 뭐 지역, 교통, 문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역 비례는 20만 중에 1명.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지역, 교통, 문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플러스 34.333 50%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거.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위원회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지방의원은 시도 안에 있다는 거.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나머지 이제 비밀선거인지 요거는 다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 팩스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멀리 선상의 기관은 대한민국 국민 선거할 수 있도록 하면 합헌. 그런 팩스라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위헌. 그 다음에 여론조사 언제든지 해도 되죠. 하지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론조사 해도 돼요. 하지만 공표는 선거 마감 시간 이후에 해야 돼요. 출구조사 선거 당일날 합니다. 해도 돼요. 하지만 공표는 선거 마감 시간 6시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한계가 있으면 합헌이다. 잘 정리하세요. 자, 선거제도에 관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선거구 획정. 떴다 획정. 자, 인구 비례 1차. 그 다음에 투표가치의 평등, 헌법적 요청, 다른 요소에 비해서 기본적이고 1차적 기준, 반대 1차적 기준 이어야 하므로 자치, 시군구, 선거구 획정이 있어서 행정구역 내지 지역의 대표성 등 2차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뭘 당연히 고려해야지.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1번이 바로 틀렸네 뭐 옳지 않은 것만. 자, 2번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봐서요. 이 법률. 이건 형성입법이 필요한 거지. 형성입법이 필요한 거죠. 자, 선거권을 개진대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건 유일하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31조 6항 교육법정주의. 여기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형성입법이라니까. 국민의 기본권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형성이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다. 맞는 지문. 아주 좋네요. 3번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 선거원칙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선거임으로 이에 관해서 유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즉 정당 명부 그래요. 비례대표 따로 찍을 수 있게 해줘야지. 1인 1표. 그래서 헌법부라치 받고 1인 2표제로 바뀌었죠. 네 번째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선거비용 선거 공영제 그래서 후보자 단계일 때만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 선거 공영제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초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 공영제는 후보자일 때 조심하세요. 예비후보자 노.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자, 오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헌법 봤으니까요. 내일도 오실 거죠? 자, 매일 헌법 정리하겠습니다.